당신 얼굴에서 남성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훨씬 더 여성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이미지를 파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부분들은 조금 사물과 다른 동물들 이런 걸 인식하는 것과 뇌의 기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게슈탈트 철학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간은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게슈탈트 철학의 이론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하신 분들한테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오감이 살아 있으니까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앞에 있는 방 안의 물건들 이런 걸 보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냐, 무슨 매트릭스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무슨 시크릿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과학적으로 아주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슈탈트 철학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현실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 조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론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쉬운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통해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실 거예요. 제 정면 얼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 얼굴을 잠깐 보시고 한 몇 초 정도 이렇게 많이 제 얼굴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볼펜 같은 거로 어떤 종이 같은 데다가 제 얼굴 생김새를 그려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잘 못 그리더라도 최소한 조금 전까지 제 얼굴을 봤으니까 제 얼굴이 기억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고 들면 교전이라는 사람 이 눈썹이 어떻게 생겼더라? 눈이 대충 어떻게 생겼더라? 코는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보면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러면 생각이 안 나면 기억을 보긴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나 보다 하고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고개를 들어서 또 저의 모습을 이렇게 잠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고개를 숙여서 이번엔 실제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닌 제 얼굴을 봤던 걸 또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을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면, 내가 본 거를 제대로 그림으로 표현을 못하는 건 그림 실력의 영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아니 내가 분명히 방금 봤는데 몇 초 전에 봤는데 교수님이 눈이 어떻게 생겼고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어떻게 내가 그 머릿속에 안 떠오를 수가 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뭐가 강하냐면요, 사람 얼굴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이 초상화처럼 스케치로 그리시려고 하면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관계없이 최소 제 얼굴을 봤다 숙였다 하면서 수백 번 이상을 제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서 수백 번 정도 된 다음에,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떻게 생겼지 하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래도 생명하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게슈탈트 철학에선 인간은 현실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 조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할 때 보고 또 봐도 잘 기억을 못한다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한 몇 번 본 사람 지나가다 만나거나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가 못 알아봅니까? 금방 알아보죠. 한 세네 번 정도 만난 사람은 다시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 이름도 기억나고 얼굴도 기억나고 다 기억이 나죠.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서 스케치를 할 때는 수백 번을 봐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변에서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안면 인식 때는
왜 몇 번만 봐도 기억이 잘 나는 것일까? 혹시 이 이유를 아시나요? 이제 상명학 이제 강의를 듣다 하면 상명학이 좀 폐쇄적인 학문이긴 하지만 자폐적이진 않아서요. 무조건 이 세상에서 상명학의 학문이 짱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거나 다른 학문들, 주류 학문들, 다른 주장들을 전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앵무새처럼 우리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만의 이론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이 상명학과 연관된 다른 학문들을 늘 연구하고 관심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인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이제 강의 때 노력하고 있으니까 상명학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전반적인 상식, 인문학, 과학 관련한 정보들도 이렇게 학식이 풍부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아유, 복나님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인식할 때 저 사람의 눈썹이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란 방식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합친 뭉뚱거려진 이미지의 인상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사람의 얼굴적 이미지, 느낌, 인상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얼굴인 안면을 기억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 그걸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납득이 되셨죠? 항상 이렇게 쉬운 비유로 상명학만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앞전에 9시 전에 드리는 말씀은 이제 정식 강의는 아니라서 입 푸는 강의라서 원래 이런 안면 인식의 인간적 기능 그걸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이유는 우리가 아름다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과학적인 원리로 접근해서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잘생겨지고 이뻐 보이게 하는 실제적인 효과로 연결시키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자, 그럼 뭘 알 수 있죠? 여자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어떤 여자분들이 이뻐지려고 하면 전반적인 성형외과적 접근으로 좀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눈이 별로야. 눈이 안 이뻐. 그러니까 눈을 이쁘게 해야지. 코가 별로야. 코를 이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눈썹, 코, 무슨 입, 뭐 턱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어디를 이쁘게 만들면 자기 얼굴이 이뻐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지금 이해하셨죠? 그게 뭐다? 비과학적 접근이라는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왜냐? 당신이 턱을 바꾸든 코를 바꾸든 눈을 바꾸든 인간은 타인의 그런 부분적 신체를 갖고 타인의 안면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 헤어스타일을 바꿨다든가 무슨 시술을 받았다든가 무슨 화장을 바꿨다든가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한테 나 어때? 나 어디가 달라진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매우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질문이 됩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방식으로 타인을 인식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식이 안 되는 걸 물으면 인식이 안 되는 걸 물어서 인식을 못 하는데 나를 대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무식하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번에 분명히 이해하셨죠? 예. 그럼 뭘로 인식한다? 그 사람의 전반적인 눈, 코, 입의 조화적 총합의 느낌, 인상의 이미지로 이거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눈, 코, 입의 어디가 특정하게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남성이 잘생겨지고 여성이 이뻐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눈, 코, 입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상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여성답게 더 느껴지는가, 남성이 남성답게 더 느껴지는가, 그러면서도 호감적 느낌으로 변화되는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여성 중에 또는 남성 중에 자기가 턱을 손을 보면 확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법을 알려드렸고요. 이번엔 남성은 해당이 안 되고 여성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성분들의 이미지 개선에서 좀 더 여성적인 느낌이고 좀 더 아름다운 느낌을 줄 때 쉽게 큰 수술이 아니면서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부분이 그 중에 하나가 이마입니다. 이마. 그래서 이마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성분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거나 아니면 이게 이마가 시원하게 보이게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1번 사진은 이런 종이로 이마만 딱 가릴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앵글을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네요. 이마만 딱 이렇게 가리켜 놓고 사진을 찍고요. 이번에는 여기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가려놓고 완전히 이렇게 이마를 제외한 나머지 얼굴 전체가 다 가려놓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겁니다. 간단하죠? 하나는 이마만 가려놓고 얼굴이 나오게 찍고요. 하나는 이마 중심으로 요 위로만 나오게 하고 이 밑은 다 가려놓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일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인터넷에서 남자 이마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세요. 눈썹도 보여야 돼서 남자 이마라고 친 다음에 남자 이마 중에서 남자가 얼굴이 나오고 훤하게 나온 것들 있죠. 이마가 훤하게 나온 그런 사진들을 되게 한 10몇 장 정도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주변을 다 이렇게 자르세요. 여기 머리만 딱 보이게. 빈 공간 두지 말고 사진을 편집해서 여기를 다 잘라요. 그리고 남자 사진도 눈썹 아래로는 다 이렇게 마킹을 해갖고 안 보이게 만드세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남자 사진 중에 여자인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갖고 요 밑으로는 똑같이 가려서 자기 사진을 남자 사진 사이에 끼겨 넣는 거예요. 끼겨 넣었을 때, 그리고 끼겨 넣은 다음에 자기도 한번 살펴보고 주변에 보여줘 보는 겁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남자의 이마 사진과 많이 차이나는 사진으로 금방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은 병원 가서 이마 시술 받으면 지금 당신의 미모에서 무조건 30% 미모가 없답니다. 30%가 없대요. 왜냐? 그 이마 자체가 달라진다고 이뻐지는 건 아니지만 그 이마가 남성 느낌의 이미지를 당신 얼굴에 늘 희석시켜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얼굴에서 남성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훨씬 더 여성적이고 훨씬 더 아름다운 느낌으로 굉장히 쉽게 이미지를 파악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여자 이미지를 바로 인식하는 부분들 때문에 훨씬 더 미모가 업그레이드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마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깜짝 놀라기도 해요. 만약에 여자분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이마만 보고 남자하고 잘 구분도 못할 정도의 남성적 이마를 갖고 있는 여자분들도 꽤 많아요. 그냥 이마만 놓고 보면 여기 머리도 좀 많이 이렇게 잘라갖고 여자 긴 머리라든가 파마 머리든가 이런 게 안 보이게 해서 똑같이 남자들하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딱 잘라갖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여자인 자기 이마를 보여줬는데 다른 여자들이 이게 여자 이마인지 모르고 똑같이 남자 이마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여자다운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 효과를 가지고서
좀 많이 아셔야 돼서 그게 패션적이라든가 이런 몸매라든가 코디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두껍고 팔뚝살 좀 있고 이런 거 좀 싫어하잖아요. 뚱뚱해 보이는 것 같고 둔해 보이고 그럴 때 이거 맨날 살 뺀다 살 뺀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역시 여러분들 그 착시 효과 아세요? 착시 효과? 똑같은 크기의 원인데 주변의 원들이 이거보다 더 큰 원 사이에 둘러싸이는 원은 작아 보이고 이 원보다 더 작은 원들로 둘러싸인 원은 커 보이는.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원은 똑같은 크기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느낌 때문에 다른 원보다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원이 이렇게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벌어진 어깨, 조금 두툼한 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힘들어 하시고 또는 좀 안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여자분들은 자꾸 살 빼고 여기를 어떻게 좀 이렇게 가리고 맨날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슴이나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어떤 부분에 볼륨감이 더 있도록 느껴져야 상대적으로 팔이 가녀리게 보이는 거예요. 팔을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팔이 가늘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좀 커 보이게 보여야 돼요. 커 보이게. 그러니까 무슨 몸이 되고 싶은 이런 이상형의 어떤 욕심 같은 것만 있을 뿐이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단점은 커버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약간 트릭 효과를 일으켜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입고 어떻게 해야 더 이뻐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